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을 비롯한 전북과 전남 등 5개 시군이 서해안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 시군 단체장들은 국토교통부를 찾아 건의문과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군산시는 앞으로 이들 시군과 함께 간담회와 정책 건의 등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익산의 도심 속 녹색 쉼터가 속속 들어서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25억 원이 투입돼 27곳의 도심숲이 조성됐습니다. 내년에도 용제동 등 3곳의 녹지 공간이 마련되고 이들 숲을 연결하는 산책로가 조성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서해안철도 건설 사업이 내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기 위해 지자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군산을 비롯한 전북과 전남 5개 시군 단체장들이 국토교통부를 찾아 건의문과 서명부를 전달했는데요. 군산시는 앞으로 이들 시군과 간담회와 정책 건의 등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2026년부터 10년간 적용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군산시를 비롯한 부안, 고창, 영광, 한평 등 5개 시 군 단체장들이 서해안철도 건설의 국가계획 반영을 요구하는 건 의문을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서해안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전북 전남 도지사 공동건의문과 10만 명의 서명부를 함께 전달했습니다. 수도권 일극 토대를 극복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국토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에 대한 교통 인프라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해안철도는 4조 8천억 원을 투입해 군산에서 목포까지 110km 구간의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서해선 홍성에서 군산과 장항선 새만금선을 잇는 서해안 축의 마지막 단절 구간으로 이 철도가 완공되면 서울에서 목포까지 이어지는 국토의 U자형 철도망이 완성됩니다. 하지만 현재는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추가 검토 사업으로만 분류돼 있습니다. 이들 시군은 내년 수립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서해안철도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3월에는 전북, 전남 8개 지자체가 국회 정책포럼에서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고 9월에는 5개 시군 협의회를 구성해 정부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등 공동 대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이번 철도 건설이 서해안 지역의 인적, 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새만금 신공항 개항 이후 물류 효율을 극대화할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해안 철도가 건설된다면 서울에서 군산에서 목포로 이어지는 군산 중심의 서해안 남북측 철도가 완성될 것이고 지역 균형 발전은 물론 서해안 지역 주민의 인적, 물적, 교통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국토부는 현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내년 상반기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군산시는 향후 관계 시군 간 정례적인 간담회와 정책 건의 등 전략적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전북 예산은 9조 4천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윤곽이 나왔다며 이제 국회 단계에서 최대한 증액될 수 있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진행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5극 3특 국가균형성장계획을 중심으로 지방우대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핵융합 연구시설 최종 부지를 오는 28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북자치도는 나주 등 전국지자체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유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00명이 참여한 유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 입지 우수성을 강조하고 2009년 체결한 새만금 핵융합 산업 발전 협약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선정 발표가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로 예정됐던 부지 선정 발표가 내년으로 연기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출향도민 등 2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남원 유지를 위한 대규모 결의대회를 4일 국회에서 진행했습니다. 이어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교통 접근성과 비용 절감 효과 등을 근거로 남원 설립의 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9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비가 연내 지급됩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9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12,000여 세대에게 291억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 공공피해지원금 21억 원도 지급될 계획입니다. 지난 9월 군산 296mm 등 도내 많은 비가 내리면서 10개 시군에 걸쳐 농작물 2,300여 헥타르, 주택 469동 등 3만 건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도의회가 정부에 논콩 재배 면적 감축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의회는 김동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논콩 재배 면적 감축 정책 철회 및 국산콩 산업 기반 강화 촉구 건의안을 오늘 채택했습니다. 건의안은 논콩 희망 물량 전량 수매 약속 이행과 수매 물량 전북 우선 배정, 국산콩 산업 발전 종합대책 마련 등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전북은 정부 장려에 따라 논콩 재배 면적이 2021년 4,910헥타르에서 올해 19,000헥타르로 확대돼 전국 생산량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29일 군산 만경강 야생조류 분변과 이달 3일 부안 고부천 조류에서 H5형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철새 주의 단계 발령에 이어 고병원성 AI 주의보까지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방역 차량이 모두 동원되며 가금 농가는 외부 차량과 사람 출입이 제한됩니다. 또 철새 도래지 출입도 전면 통제됩니다. 익산의 도심 속 녹색 쉼터가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25억 원이 투입돼 27곳의 도심 숲이 만들어져 시민 휴식처로 제공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용제동 등 3곳에 녹지 공간이 추가로 확충되고 이들 숲을 연결하는 산책로가 조성됩니다. 익산 남부권을 관통하는 대간선수로 전체 18km로 수년 전만 해도 수로변 유휴지는 불법 경작과 쓰레기 투기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나룻가 도시숲 조성 사업이 추진돼 녹지 친수 공간으로 탈바꿈했고 그네 의자와 태양광 조명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서 휴식처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익산 도심 곳곳에 녹색 쉼터가 잇따라 구축되고 있습니다. 금강동과 송악동, 오산면 유천 생태습지, 석제품 홍보 전시관 등 27곳의 기후 대응 도시숲이나 나눔숲 등이 들어섰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225억 원, 전체 24.5헥타르에 걸쳐 공작 단풍과 수국 블루엔젤 등 20만 그루가 넘는 수목이 식재됐습니다. 기후 대응 도시숲, 생활권 도시숲, 취약계층을 위한 산림복지 나눔숲을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녹색 인프라 확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도심숲과 산책길을 확충해 일상 속 휴식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용제동과 신흥공원 등에 걸쳐 기후 대응 도시숲 4.4헥타르를 추가로 만들 방침입니다. 특히 도심숲길이 연결되는 산책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인하동 도시숲과 나룻가 도시숲을 거쳐 춘포역 메타누리 숲길과 이어지는 7km의 도심형 숲길을 조성합니다. 또 오산면부터 송악동을 잇는 3.5km 오송누리 숲길은 이용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야간 조명을 설치합니다. 내년도에도 용제동 대간선수로의 2헥타와 신흥공원 내 1.7헥타, 인하동 2가 대간선수로 0.7헥타 등 4.4헥타의 기후 대응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내년이면 도심숲이 30곳까지 늘어나게 될 익산시. 일상 속에서의 녹색 쉼터가 확장돼 정원형 도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익산시가 자원순환 활성화에 올해 146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투명 페트병 189톤, 폐건전지 13톤, 종이팩 27톤이 수거돼 재활용됐습니다. 또 공동주택 47곳에 음식물 쓰레기 개별 계량 장비를 설치해 폐기물 감량을 유도했고 다량 배출 사업장에는 감량기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익산의 한 여고생이 동급생 사진을 이용해 음란문을 게시했다는 사건이 접수돼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익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A양은 동급생 B양의 사진을 프로필로 한 소셜 네트워크 계정을 만든 후 음란물을 여러 차례 게시했습니다. 특히 게시된 음란물은 실제 출연자의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편집돼 마치 B양인 것처럼 보이도록 했습니다. 익산교육지원청은 오는 17일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5분쯤 군산 음파유원지 인근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커브길에서 넘어졌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이 사고로 10대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차량이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익산에서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이 2,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2,367건이 신청돼 3,861필지의 토지 정보가 제공됐습니다. 이 서비스는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오면 지적 전산망을 활용해 무료로 조회해줍니다. 내년 지방선거 입지자인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익산 국토교통 미래포럼을 출범했습니다. 출범식은 4일 저녁 원광대 프라임관에서 진행됐으며 이사장은 최 전 차관이 맡았습니다. 포럼은 앞으로 인공지능 등 신산업 육성을 비롯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미래형 교통물류 허브 구축, KTX 익산역 복합 환승센터 조성 사업 등 익산 발전을 위한 정책 비전 제시에 주력하게 됩니다. 최병관 전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가 익산의 밤을 밝히고 홀로그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미디어 아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부지사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익산이 체류형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같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미륵사지 일대와 왕궁리 유적 일대, 원도심 일대를 중심으로 홀로그램 기술을 기반으로 한 문화 콘텐츠를 접목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도내 소비자 물가가 1년 새 2%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지난달 기준 전북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7.6을 기록했습니다. 한 달 전보다 0.3% 올랐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나 상승했습니다. 부분별 상승률을 보면 서비스 4.8, 식료품 4%, 교통 3.8%, 음식 숙박 2.6% 등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정읍지역 농민들이 지역 농협이 나랏값을 깎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황토현 농협조합원들은 5일 정읍 본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쌀값 인상 전망에도 농협 측이 가공 전 나락 40kg 가격을 지난해와 같은 6만 원대로 정하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농민들은 올해 수확한 벼 수십 톤을 쌌고 최종 확정가를 8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적 장애인을 때리고 강제로 일을 시켜 수천만 원의 임금을 빼앗은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5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3년, 27살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부부였던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1년간 지적장애가 있는 C씨를 상습 폭행했습니다. 또 강제로 배달일을 시켜 임금 2,700만 원과 사회보장급여 300만 원을 빼앗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내년부터 가정위탁아동용품 구입비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친부모 보호가 어려운 아동을 맡아 키우는 위탁가정에서 유모차와 기저귀 등 양육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원은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충당됩니다. 한편 위탁가정은 매달 양육보조금 34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군산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맡을 민간기관 공모가 진행됩니다. 선정업체는 내년부터 3년 동안 마을사업 추진 지원과 농촌 전문 활동가 육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신청 자격은 군산에서 최근 3년간 농촌지역 개발 사업이나 농촌 공동체 활성화 등을 수행한 비영리 법인입니다.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군산시는 심의를 거쳐 12월 중 위탁기관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미식관광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시에 따르면 군산의 음식 문화와 관광지를 연계한 체험형 프로그램과 행사 기획을 공모합니다. 응모 기간은 다음 달 1일까지이며 참가 자격은 개인 또는 4인인의 기업 및 단체입니다. 결과는 12월 중 발표되며 신청은 군산시청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이 교육부의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됐습니다. 도교육청은 국가교육과 돌봄 책임 강화, 디지털 전환 등 4개 영역에 걸친 21개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됨에 따라 특별교부금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보건소는 11월 음주 폐해 예방의 달을 맞아 건강한 한 걸음 절주와 함께 걷기 챌린지를 추진합니다. 이번 챌린지는 시민들이 걷기를 통해 일상에서 절주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으며 오는 21일까지 17일간 총 8만 보 걷기를 목표로 합니다. 송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착한 가게에 동참한 목구멍 익산점, 알락, 현대수산포차 익산 모연점을 방문해 현판식을 열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착한 가게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기부하는 가게로 기부금은 지역 복지 증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특화 사업에 사용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군산은 20도, 익산도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3도에서 22도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주간 최고 21도를 보이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군산은 주간 최고 20도를 보이겠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매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